이런 거 기후 변화가 아니죠. 이제는 뭐예요? 기후 위기가 왔죠. 네,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고. 그런 거에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좀 하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거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순서는 지구환경 변화, 탄소 중립은 뭔가, 그리고 ESG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실천 부분은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오늘 날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떠세요? 답답해요. 네, 표현이 문학적이십니다. 네, 따뜻하다. 네, 지금은 앉아 계시니까 어때요? 조금 시원하게 괜찮으시죠? 네. 오늘 날씨가 약간은 그래도 더위라도 선선한 기분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미래의 지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암담해요. 네, 암담하다. 아까는 선선하다고 하셨는데 지구의 미래가 암담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 지금 현재 지구 환경의 시계는 몇 시일까요? 11시 59분 32초. 예, 그러면 지금은 끝나나요? 이미. 네, 지금 이제 9시 7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이 얘기 나온 지 5년 이상이 됐어요. 5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12시 되면 지금 주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만큼 위기 상황이 왔고요. 우리가 퀴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평균 농도 산업화 이동이가 얼마나 상승했느냐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왜 산업화 이전과 비교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근데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되게 편안해졌죠. 네, 편리해졌죠. 그런데 그런 거에서 지금 이제 온파를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되어서 온도를 측정해요. 얼마 상승했을까요? 1.2도. 네. 비슷했습니다. 1.5도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온도 상승은 세계 평균보다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기 박사님 계세요. 박수! 박수! 네, 전문가 계십니다. 네, 높습니다. 우리나라 더 높아요. 네, 그러면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평균 온도가 몇 도? 1.8도. 네, 5.1도가 좀 더 높고요. 기후변화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부분이 뭘까? 그렇죠. 역시, 네,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네, 북극변과 산호, 문제죠. 자, 태양계를 보시면 참 신비로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의 몇 번째예요?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가 지금 세 번째 행성이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계절이 몇 개예요? 왜 사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나 두 번째였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게 정말 신비로웠어요. 우리가 세 번째라는 게 태양계에서 세 번째라는 게 너무나 신비롭고 중요하구나. 우리가 암담한 이 지구가 똑같은 게 옆에 있으면 이상하면 되는데, 그죠? 아직까지 비슷한 게 전혀 발견되지를 않았고, 다른 행성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이 있었느냐를 확인하잖아요. 왜? 물은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 지구를 보면요. 지금 딱 컬러가 무슨 색이 제일 많이 보여요? 파란색이 제일 많이 보이죠? 그래서 지구를 뭐라고 하니까 푸른 별이라고 하잖아요. 푸른 별. 네. 네. 그래서 바다가 가장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바다가 70% 이상은 차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초록한 거는 대륙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얗게 좀 떠있는 건 이제 공중, 하늘이죠. 그러니까 지구에는 딱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가지의 환경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 바다는 어떻게 돼요? 네, 백화현상.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네, 국토의 3분의 1이 바다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계속 화재가 일어나고 있죠. 네, 불이 막 6개월, 9개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가 바다와 땅과 하늘이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화면을 보시니까 훨씬 나아지죠? 네, 제가 이거 없어도 강의 잘하지만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우리 몸에 적성 체온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적성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1도 올려볼까요? 그럼? 네, 37.5도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몸이 어때요? 짜증나요. 아니죠. 비열이 생기면서 정말 기운 떨어지고 짜증이 나서 민감해. 딱 보면 오늘 몸이 안 좋아? 이런 말 듣는 상태가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2도 올라요? 그럼 38.5도요? 2도 올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네, 그때 병원 가야 되잖아요. 네. 그 39도 너무 이제 완전히 사람이 실신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제가 보니까 지구와 굉장히 잘 맞아요. 우리 몸도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도 그렇잖아요. 아까 보니까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이 아픈데 제가 지구가 어디랑 닮아있다? 우리 몸이랑 닮아요. 근데 지금 지구가 어때요? 1.6도가 이미 올랐죠. 그래서 이 태양계에 세월째 위치한 지구가 생물체가 생존하는데 적정 온도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살아가는데 적정 온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37.5도가 되셨다면 오늘 우리 향후 가서 밥도 먹고 공부를 하고 좀 즐기다 옵시다. 몸 부으시죠? 37.5도였으면 오늘 우리 하루가 힘들어 뭔가 다음 자네만 갔다 오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지구는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위아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지구의 평균 온도를 말할 때 어디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네, 북반구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구의 인구가 주로 어디 사느냐? 북반구에 거의 90%가 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구의 북반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연대별 북반구 평균 기온들을 쭉 지금 나와 있죠. 네. 네. 1000년 13.5도에서 작년 15.4도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고요. 북반구 열 평균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그 재작년 지구의 가장 더운 날 한 해였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평균 기온이 갑자기 솟구쳤죠. 우리가 안 좋아지면 급속도로 더 나빠지잖아요. 37.5도가 된다면 내 몸이 그래도 내가 면역력이 있고 조금 움직이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네, 제가 옛날에 에어로빅을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몸이 그냥 몸살기가 오는 그 느낌 있죠. 리얼이 있는. 오늘 다 바로 고민을 돈을 있으니까 가자. 돈이 안 없잖아요. 그럼 그냥 또 에어로빅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때가 20대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게 신호로 체험한 거예요. 갔다 왔더니 막 땀이 났죠. 감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내죠, 이거. 근데 이제 38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절한 조치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이미 지금 지구는 넘어섰어요.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자, 1도만 올라도요, 지금 지구는 너무 힘들고 1.5 상승, 1.6이다, 1.7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료들이.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자연해가 재해가 생기죠. 이런 것이 생기면 어때요? 우리 살림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살림을 왜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내뿜는 이런 것들을 다 흡수를 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얘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악순환이 되겠죠. 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애가 어떻게 돼요? 내뿜어버리거든요. 그럼 오히려 얘는 지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산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강원도 그 하이원 재단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이번에 4월까지 일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원도잖아요. 근데 그 인근까지 불이 나니까 자기네 지역은 괜찮은데 그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이 숲속까지 연기가 나와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자기네 쪽은 불이 안 났는데요. 그래서 창문을 다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
있고, 네, 국가 방문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국가 3분의 1이 잠겼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다른 나라 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 받아주나요? 간판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국지성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캐나다 산불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산불이에요. 우리나라 산불에 세 개가 집중했대요. 왜 집중했느냐?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 때 너무나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다. 우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를 증명했어요. 코로나 때 우리처럼 잘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이번 산불로 인해서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자라는 걸 저도 느낀 게 준비된 국가마다 속수무책이었다. 라고 해서 이해를 했죠. 국내 역대 최대 산불이었고요. 전국에 46개국을 그래서 동시 자발적으로 국가 유산도 잊어버리고 한 주 내내 멈추지 않는 불길이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국토를 태웠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만의 비극이 아닌 지구를 덮친 기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위성으로 촬영한 지난 22일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나는 흰 연기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환경 요인만 아니죠.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도 직격탄을 영향을 주게 되죠. 빈곤 국가가 점점 늘겠죠. 근데 빈곤, 지금은 기후위기가 기후 약자를 낳는다고 해요. 네. 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나요?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밀 수입해야 되고,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우리 밀값 그때 엄청 올라가. 수입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빵, 파스타, 피자, 수제비 좋아하는데, 엄청 올랐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전쟁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해서 우리가 수용량이 줄어버린 거예요. 수용량이 줄이면 자기네들 국민을 보호해야지 다른 나라로 그걸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래서 기후는 세계가 함께 노력해줘야 되는 식량 안보예요. 이러면 전쟁이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건 위기도 있죠. 지금 말라리아, 저희 딸이 아프리카에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어릴 때. 그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병인지 아세요? 설사? 장염? 이런 거 아니에요. 말라리아. 거기는 의료가 우리만큼 좋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걸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제가 이제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주고, 그게 미리 먹으면 예방이 돼요. 걸렸을 때는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치료가 아니고 예방약이죠, 참. 그래서 그걸 갖다 제가 아이한테 잊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어리다 보니까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근데 저는 막 안 보냈어요. 챙겨 먹으라고. 왜냐면 내 딸이 살아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맨날 까먹고 안 먹은 제 딸한테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 말라리아 약은요, 우리의 간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리 먹으라고 했던 저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의 말라리아가 어때요? 있죠. 네. 기후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전 국토에 3분의 1이 잠겼으니 파키스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이 물 뿌린 국가에서 더위까지 있다. 덥고 건조하면 견딜만 하죠. 덥고 습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네? 죽어버리면 끝나지. 아니 근데 저도 좀 더 살아야 되고요. 저희 자손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선진국 대비해서 탄소 배출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 국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남들이 탄소 배출한 것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가 죽어야냐? 우리가 탄소 배출을 했으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죠. 기후위기는 기후약자를 낳는다. 항상 전쟁이나 이런 문제 상황이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약자가 그냥 먼저 피해를 보게 됐죠. 네.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국가가 잠겨서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된
된 나라들도 지금 어때요? 발생하고 있어요. 네. 기후 위기는 이미 전 세계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영토가 물에 잠기고 있는 나라 투발루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는 작물을 심을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식량난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가장 높은 곳이 몇 미터냐? 4.5미터야. 이런 나라들은요,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나라, 오히려 좋게 만드는 나라들이죠. 자기들의 어떤 그 땅과 이 바다가 오히려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다.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낙원이다. 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금 어때요? 오히려 이게 사라지고 점점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까운 호주로 매년 그 나라와 약속하고 일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호주는 땅이 크니까 그렇게라도 협약이 돼서 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왜 지금부터 떠나야 할까요? 지금도 이미 내가 먹을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잠기기 때문에 민물이 이제 없고 점점 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식물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또 생기는 거는 불평등. 네. 자, 기후 변화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그런 나라들은 어디냐? 어디에요? 아까 봤지만 아름다운 민간에서 인구도 별로 없이 오히려 지구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경제적 부를 갖고 있진 않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인데 이 나라들은 전체 그 탄소 배출량의 몇 프로? 10%도 안 돼요. 이상해. 5%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생존이 위협받고 있죠. 네. 자, 파키스탄이 50가지 몇 프로 배출했다고요, 세상에? 1%도 아니고 0.4% 배출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바로 어디다? 파키스탄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울었다. 나 0.4% 배출해놓고 우리나라는 아예 통째로 나라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장마 때 다 경비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사라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세계가 인정하는 유산들은 어때요? 한국도 있을까요? 네, 50개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미 한국이 몇 개? 3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문이랑 정무랑 산사 이거 사라진다고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어떤 거야? 소나무? 네, 그렇죠. 우리 소나무 너무 좋아해요. 소나무 왜 좋아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소나무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한 40%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소나무가 이 환경, 탄소를 흡수하는 데 기여를 하겠죠. 근데 얼마큼 기여하냐면 굉장히 잘 기여를 한다고 판단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기하게 활력수가 쫙 넓으니까 더 흡수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활력수는 이제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시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사철나무잖아요. 그 1년 내내 환경을 얘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효율이 높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가 어때요? 다 죽어가고 있죠. 자, 70년 뒤에 사라지는 과일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명절에 서갑에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23년도에 한 2배 가까이, 그 다음에 강원도는 오히려 이 과일이 어때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강원도에서 재배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가, 농사가 어때요? 환경에 따라 재배와 생산과 유통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070년대. 2070년대는 우리는 이제 망고, 메론, 바나나가 생산돼서 이제 판매되겠죠. 우리나라 기준은 뭐가 돼요? 필리핀이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사라질 도시들 보시면 부산, 강원도, 추자도, 거문도 이렇게 지금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시면은 부산 해운대에 보면은 바다 앞에 바로 그 아파트 정말 멋지잖아요. 거기 사진 찍으면 사진 맛집이에요. 사진도 진짜 잘 나와요. 그런데 거기가 되게 짧거든요. 이 바다랑. 여기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해마다 모래를 거기다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그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도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라질 도시들은 침수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생태계가 변화된다. 우리 특히 어디요? 우리 서해안 쪽, 부산, 그다음에 제주도. 탄소 중립은 뭘까요? 탄소 중립은 뭐예요? 기후 온난화는 왜 생기는 거예요? 기후 온난화는 우리가 배출한 탄소들이 빠져 나가버리면 좋은데, 예, 지구 밖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때요? 우리를 이불을 탁 덮어놓은 거죠 지금. 탁 덮어놨어요. 얘가 계속적으로 이게 더 두꺼워지죠. 근데 우리는 점점 더 더워지는 거예요. 기후 위기 설명 들었어요. 탄소 중립은 뭐냐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이미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이거 배출을 안 할 수 있어요? 배출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얘들이 어때요? 흡수를 해. 그러면 내뿜는 거 대비 흡수해서 뭐가 돼요? 제로. 예. 내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내뿜었으면은 그만큼 흡수해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라고 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에요. 자, 이 파리협정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좀 선진국들만 했어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이 파리협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후 상승을 몇 도 이하로? 1.5도 이하로 맞추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때 전 세계가 어떻게 했어요? 만장일치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해지면 뭐합니까? 내가 살 환경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만장일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어때요? 이미 넘었습니다. 1.5도 이미 넘었어요. 왜 1.5도를 그렇게 부르짖었냐면 이 온도를 넘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38.5도 넘어버리면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다. 생명에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죠. 1.5도 오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는 거예요. 불도 더 많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산호초가 사라지면서 이미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경영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막 이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아시죠? 우리나라 자급자족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수출 의존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 눈치를 많이 봐요? 우리만 막 똑똑해가지고 잘 만들어갖고 내다 팔면 되나요? 우리는 세계에서 잘 우리를 봐줘야 되죠. 우리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사지 마요. 쟤네들도 사서.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거 아세요? 난민도 우리가 왜 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 오는 거 좋으세요? 남들 오면 불편하시잖아요. 우리하고 문화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난민도 사실 왜 받았느냐? 이미 국제적인 압박이 있었거든요. 너네 이제 잘 살아. 왜 우리만 우리만 이렇게 받아야 돼? 너네도 좀 받아. 그래서 남미를 사실 받기 시작했고요. 이 탄소 중립도 문재인 대통령이 협박을 거의 당한 거예요. 너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수출 너네 물건 안 사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국내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 확인해가지고 이 회사는 착한 회사네, ESG 경영을 하고 있네, 이 회사는 생각이 없네. 그럼 이 제품 사지 말자. 이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세계가 환경이 어떤데 이러면서 지금 지구환경에서 대한민국 얼마큼 노력했을까요? 우리 노력했을까요? 눈곱만큼. 네, 맞습니다. 네, 눈곱만큼 많이 써주신 거예요. 눈곱만큼 했다면 지금 많이 써주신 거예요. 예심히 주신 거예요. 우리 노력 하나도 안 했죠. 네. 자, 주요 온실가스 감축률 노력했느냐? 네. 18년도까지요. 보면요, 그래서 영국이 좀 대단한가 봐요. 영국은 노력했죠. 세상에 42%를 떨어졌어요. 유럽은요, 24% 떨어졌어요. 미국은 조금 자기네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도. 네,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4% 올랐네요. 일본은요? 일본 2% 떨어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요? 150%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150%를 올려놨어요. 그러니, 너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세계 경제력 10위야? 근데 지금 너네 세계 환경이어서
이제는 노력해줘야 되지 않니? 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자, 해마다 바닷새 5천 마리가 뭐 먹고 죽는다? 네, 한국산 쓰레기 먹고 죽는데요. 모르셨죠? 네, 우리나라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가 쓰고 있는 일회용이나 플라스틱 다 어디에 있거나?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의 그 원자재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배를 갈라버리고 이거 어때요? 다 한국산 플라스틱들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어때요? 요거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나라는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더러운 쓰레기는 다른 나라로 미루는 현실에 대해서 당신들 가끔씩 가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항상 누구를 부르니까 자기들끼리 하나요? 자기들이 다 정치를 할 줄 알지만 나라를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정책을 모르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을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정책에 얘기를 해요. 연구원들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한민국 못 쓰겠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만큼 무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 7위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 주요 수반은 뭐예요?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다 어디예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이에요. 네. 환경을 해쳐요. 우리의 생산품은.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가 전체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해요. 대표적으로 포스코나 이렇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경제력과 함께 어디 1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전력이 석탄 발전 비중의 몇 프로? 거의 반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어?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최하. 이러면 우리 무역 전쟁에서 어때요?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탄소 발자국은요, 이 사람들이 생산에서 유통과 판매까지 과연 탄소 배출을 얼만큼 했느냐,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화하기 위해서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미 수치로 나와요. 대한민국 제품도 그렇고 이게 똑같이 국제법으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이 왜 중요하냐, 환경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방출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ESG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은 재생에너지에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30년도까지 비율을 20%로 20%로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우리 상관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거의 국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서는 이거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주들이 상당히 있어요. 자, 200여 개 정도가 되잖아요. 고성 에너지 지원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약 80개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말해도 앞으로 환경과 경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꿀 거야. 그거는 선진국도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우리도 할게라고 완전히 동참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그러면 어때요? 이제 사용이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의 경제도 거기에 맞춰 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의 6위예요.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근데 2030년까지 60%, 그 다음에 45년까지는 100%로 우리는 다 맞출 거라고 했어요, 이미. 캘리포니아주. 실제 잘하고 있고요. 이미 100% 달성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어떤 풍력 에너지가 이미 100% 이상을 달성해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외국에 팔고 있는 국가들도 이미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때요? 외국 사람들도 이제는 그 나라 기업을 보고 탄소 발자국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제품 살 때 탄소 발전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저탄소 생활 방식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 쇠고기보다도 국내산 쇠고기가 더 낫다고 합니다. 수입 오는 동안 탄소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에너지, 지금 오늘도 우리 너무 탄소 증후 지키고 있는 거죠. 운전하고 선순하게 에어컨 안 켰잖아요. 네. 그리고 순환경제. 지금 그거 반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근이죠. 당근마켓 같은 데서 다 그냥 좀 순환하는 거잖아요. 자연 순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캠페인이에요. 이게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의 대화도 그렇고 주제를 하고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들, 나무 심는 것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강의는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오늘? 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대책이요? 네. 네, 앞으로 대책은 혹시 좀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원순환과 국내산 제품을 좀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것도 지금 캠페인 참석하시는 거죠. 내가 조금 알고 아니까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필요하더라. 이런 게 참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탄소 포집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하는구나. 이것도 보고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계의 흐름.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니 그러면 시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리더 한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영향력은 조금 적을 수 있겠죠. 이미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